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제 뭐 제가 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소차 그리고 북한 테마, 자 이건 개인적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야 뭐 갈 수 있는데 이걸 갖고 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장기 보유 관점에서 좀 안 좋다는 거죠. 이쪽은 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적을 동반해서 기업 가치를 동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눌림이 나올 때 이제 급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포지션을 기다려서 이게 6개월 후든 2년 후든 1년 후든 그때 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포지션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후발주들 중에 요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일부는 이게 전체가 거의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실적이라든가 가치가 받쳐주는 종목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자,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는 짐 로저스 아저씨. 자, 이 아저씨가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받아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상한가더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진스님하고 치우님이 이제 보유하고 있었죠.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치보다 싸냐 비싸냐를 원래 근거를 놓고 이제 하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숫자로 보여주면 이게 가치가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기대감으로 너무 버블을 키웠다. 단기적으로 현재 가치보다 버블을 키웠다고 생각을 하면 매도하는 포지션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던져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진스님이 이제 수소차에서 이 종목 이제 뭐 100% 이상 이제 수익을 내서 이제 수익 자랑 게시판을 올려주셨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중국 소비 중에 한진카루 있었죠. 자, 요거 있었고 이 종목까지 이제 4종목이 됐네요. 자, 아시아 종묘 101%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해서 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요렇게 되면 요런 시스템들이 제가 이제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100%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 100만원이 100만원 샀으면 200만원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절반 팔면 또 딴 거 이렇게 아래짜리 있는 싼 종목들을 또 이제 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계좌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변동성. 한 종목이 예를 들어 100% 가 있으면 이게 여기에서 50% 가면 또 100%가 올라가는 거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에 50%가 빠진다 그러면 본전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을 지속했을 때 그 수익률이 늘어나는 폭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제 마이너스가 찍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빠르게 줄어드니까 이 계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을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가 어느 정도 비싸다 판단되면 더 싼 종목, 현재 가치로 봤을 때 더 저렴한 종목에 이렇게 분산을 해두면 향후에 수익률이 더 늘어날 확률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 수익률을 100%를 잡아놓고 이 이상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편입을 해간다 라는 게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 종자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고 장기 보유로 하려고 합니다. 장기 보유하기에는 좋은 종목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치우님도 이제 올려주셨고 123% 정도 나왔고 이제 코나아이, 한진칼, 풍국주정. 자, 이거에 합해서 이제 네 번째 100% 수익 종목이에요. 자, 회원분들이 이게 뭐 네 번째인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은 뭐 10번째인 분들도 있을 거고 요런 것들이 이 경험이 100% 이상의 수익 경험 수익 경험이 이게 이제 뭐 3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날수록 내 자산은 당연히 복리를 입고 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수익률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분석하는 여러가지 노하우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좀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기업이 성장만 지속한다 그러면 뭐 6개월, 1년 만에 갈게. 뭐 3년, 5년, 10년 후에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길게 늘리면 늘릴수록 투자 성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북한 테마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협이 처음에 움직였고요. 뭐 좋은 사람들, 요런 것들하고 뭐 등등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움직였던 게 이제 철도하고 가스관이었어요. 자, 철도 가스관이 처음 이제 후발주였죠. 요 내에서도 이제 주도주와 후발주들이 철도 이 섹터 내에서도 만들어졌고 가스관에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다 보면은 좀 눌리는 구간에서 경협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요런 자리는 사실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기술적으로 그렇고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애매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섹터로 봤을 때는 저는 가스관 쪽에서는 이제 이게 철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려놨지만 아직도 PBR이라든가 자산가치에 비해서는 싼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철강 쪽은 이제 조선이라든가 이제 자동차, 자, 업황이 살아나고 있고 조선은 이제 완전히 살아났다고 봐야 되고요. 자동차 쪽도 살아나는 흐름들이 보이죠. 그럼 여기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판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보다 판가랑 수요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철강 섹터들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쪽은 좀 앞으로 가장 좀 안정적이고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세게 움직일 때 이제 농업주 중에 이제 경농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경농이라는 종목에 보면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아시아 종묘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후발주 개념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이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이제 강하게 파동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움직인 거 보면은 이제 관광기업 중에 아난티라고 있는데, 아난티도 마찬가지죠. 이때 강하게 움직였다가 약한 흐름 나오고 눌림 나온 다음에, 자, 지금은 어때요? 자, 농업 관광 후발주들이 강한 파동이 나오죠. 자,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것들은 파동이 약하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경협 섹터가 먼저 움직였을 때, 이때는 후발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버블을 키워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처럼? 바이오처럼. 그리고 IT처럼. 자, 이 반대로 이 섹터들은 이제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 신용이 털려서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것들, 이미 시장에서 떠들어대는 것들에 물려서 손실이 찍혀있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돼요. 자,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살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몰빵이에요. 비중이 무겁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지쳐있어요. 요걸 팔아서 다른 걸 사는 건 겁나서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 중이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걸 할 수 없다면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자, 수익에 대한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섹터를 나눠서 사놓으면, 자, 저평가 기업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놓으면, 이게 먼저 올라가는 것들이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내 계좌 수익률을 끌고 올라가는데, 요런 구간에 한 종목 이거 몰빵해서 딱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운 좋으면 본전 와서 수익 조금 보는 거고, 재수 없으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기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식의 매매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요런 시스템들을 입혔을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가장 크게 뛰어넘어서 수익을 쌓아가고 복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주식이고, 또 소자본으로 가능한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이 굉장히 쉽고 황금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서민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농업태자 3인방. 농업 테마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경농이고, 그 다음이 이제 조비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종목에 움직였는데, 먼저 움직인 거는 이제 경농이 먼저 여기에서 치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2014년도에 보여줬고, 2014년도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면 2017년도에 바닥 타이피를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아시아 종목이네요. 그리고 이제 조비하고 경농이 더 세게 움직여주고 그거보다 약한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회를 줘서 여기에서 이제 편입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자, 회원분들한테 추천했던 자리가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 여기가 추천 자리. 여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항상 이렇게 편입을 할 때는 기대감을 갖고 예를 들어서 편입을 한다 그래도 요런 자리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눌리는 자리를 봐야지 올라갈 때 따라잡는 매매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바보 같은 매매라는 거죠. 요런 자리는 그러니까 요런 자리는 자, 이게 만약에 쭉쭉쭉쭉 뻗어 나간다 그래도 편입을 하면 안 되는 안 좋은 습관이다.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요 자리가 보면 이게 한 10개월 돼요. 10개월. 자, 기업에 대한 좀 뭔가 내가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 편입을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눌려주는 구간에 이게 모멘텀이 좀 장기적으로 불 거라든가 아니면 가치가 우수하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만 알면 사실 좀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요런 자리는 어때요? 좀 눌림이 약하죠. 요런 자리에서는 저는 이제 안 좋아해요. 자, 요 종목은 확실히 눌림이 들어와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때 이제 편입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큰 수익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진스님하고 치우님은. 자, 북한 테마에 대한 코멘트. 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 테마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 경협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철도 그리고 가스관으로 넘어가서, 자, 농업, 관광, 광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 조정이 진행이 되고, 이제 새로운 테마군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중에서 이제 실적과 가치가 입혀지는 섹터군이 나올 거예요. 이게 입혀지는 섹터군이 나올 거다. 저는 그게 이제 가스관 쪽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섹터군이 나올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말자. 지금 좋은 것도 많은데 이런 거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개인 신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수가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되고 있죠. 자, 이 소외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이오에 다 물려 있어서 그래요. 가장 많이 물려 있는 바이오만 못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IT부터 많이 빠진 IT부터 이제 반도체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큰 섹터군으로 보면 이제 이거는 이 신용이 이제 경협이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갔죠. 경협이나 그러니까 북한 테마나 수소차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또 꼭지잡이 하는 거야. 이제 수소차 그리고 정치 테마. 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꼭지잡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그러는가 또. 이게 여기서 더 치고 밀릴지 그냥 밀릴지 모르지만 밀리는 구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본전 생각나서 팔지 못해요. 본전 생각. 자, 비싸게 높이 샀으면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단기 관점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경험도 없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학습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 있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야.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제 욕심으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어려운 길로 가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다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다 망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건데.
자,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버블이 키워둔 구간이다. 버블이 없는 관련 테마가 붙을 수 있는 가치주 실적주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북한 테마에 대한 건 이제 김정은의 태도 변화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반도 전쟁, 뭐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돈 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원해준 거 이제 미군들 들어와 있고 뭐 한 거 그런 거 이제 돈 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또 과다하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철수시키고 강제적으로 트럼프는 모르니까 이익에 의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접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 미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불거지면 불안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정은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다든가 미국이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이제 북한도 그렇게 나가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엎어져 버리면 작살 나겠죠. 왜? 버블이 있으니까. 버블이 없으면 신경 쓸 게 없어요. 버블이 없다면 사야 돼. 요런 걸로 작살이 나면 사야 되는데 버블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작살 나도 티도 안 난다는 거지. 한 70% 90% 빠지지 않는 이상은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통일, 남북 경제 협업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입혀지고 그런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이때가 진짜예요, 진짜. 이런 걸 확인하고 골라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관심을 가지지 말자. 북한 테마주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보려면 이제 철강 관련 기업들, 뭐 이제 시멘트 관련 기업들,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 진짜 좀 가치라든가 실적에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이 파동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후발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보면은 이제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나 또 그 건설 요쪽에가 이제 큰 파동이 안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도 SOC랑 엮여 있죠. 그래서 요쪽으로는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포트에다가 조금씩 편입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제 많이 튀어있는 북한 테마주들은 쳐다보지 말자. 자, 오늘 그래서 아시아 종료. 자, 101% 수익 스토리. 이런 거는 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갑자기 로저스 아저씨가 짐 로저스 아저씨가 만들어준 수익이에요. 우리나라 와서 인터뷰 한번 해주니까 막 종목들을 100%씩 튀어주잖아. 요런 테마들은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챙기자.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